안녕하세요. MD 내공입니다. MD 스핑입니다. 오늘 또 금리 두 분을 모시고 이어폰, 헤드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뭐예요? 제가 헤드폰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이어폰이랑 다르게 임피던스가 중요하다는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높은 가격의 헤드폰은 또 임피던스가 높고 이게 높으면 어떤 게 좋은 건지가 궁금해요. 내국님, 임피던스가 뭐죠? 네, 임피던스란 저항이란 뜻인데요. 아이 저항. 삭제해주세요. 네. 그래도 임피던스라고 물어보시는 게 다행인데 보통은 저항이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항이라고 많이 쓰는데 그럼 저항이랑 임피던스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항은 직류예요. 직류는 한쪽에서 한쪽으로만 흐릅니다. 교류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리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얘기할 때 60Hz다 그러면 이쪽에 1초에 왕복을 60번씩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류니까 단순해요. 근데 이제 임피던스는 뭐냐면 교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변해요. 양이 변하고 방향도 변해요. 저항이 그냥 순수한 값이라 그러면 임피던스는 함수 값이에요. 방향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변화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은 이제 교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향기기는 전부 다 교류를 써요. 그래서 임피던스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임피던스는 전기가 흐르기 힘들게 만드는 건데 전기밥을 많이 먹여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얘가 버티고 있으니까 네. 많이 보내줘야지 버티고 있는 것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보통 저임피던스, 고임피던스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하는데 저임피던스는 전기 힘을 덜 들이고도 충분히 쉽게 구동되는 것, 그리고 고임피던스는 좀 앰프를 통해서 전기밥, 밀어주는 힘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구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 정도의 차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폰은 우리가 보통 포터블, 가지고 다니면서 편하게 듣기 위한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밥을 많이 들이기보다는 좀 간편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임피던스, 그리고 헤드폰은 사실 들고 다니는 헤드폰도 있고 집에서 이렇게 데스크파이 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헤드폰 시스템도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헤드폰도 이제 좀 저렴하면서 저임피던스 헤드폰이 있고 비싸면서 이제 집에서 거치하면서 듣는 고임피던스 헤드폰이 있어요. 따라서 고임피던스 헤드폰은 전기밥 앰프 힘을 많이 들임으로써 원활하게 구동하고 더 좋은 음질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네, 이제 임피던스가 좋고 나쁘고가 꼭 고성능이냐 저성능이냐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사실 아니에요. 그냥 특징이거든요. 베이어 다이나믹 같은 그런 브랜드는 같은 모델인데 저항 수치가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D80이라는 헤드폰이 있다. 그러면 얘는 32옴짜리가 있고 100옴짜리가 있고 200옴짜리가 있고 이렇게 같은 모델인데 세 가지 버전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더 좋은 거네?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금액이 같아요. 급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항이 딱 그 임피던스를 보고 이거 좋은 제품이네, 나쁜 제품이네, 이거는 의미가 사실 없고 용도에 따라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용도라는 게 이제 가볍게 듣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갖춰놓고 듣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반 유저들 스마트폰 MP3 플레이어로 듣고 이런 분들은 사실 거창한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좋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임피던스가 낮을 수밖에 없는 제품들을 선택해야 되고 나는 좀 갖추고 있다. 어차피 집에서만 듣고 좀 제대로 된 거 듣고 싶다. 이러면은 높은 거를 선택하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임피던스에 따라서 급이 정해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같은 모델이어도 임피던스가 세 가지 종류면은 1번의 경우에는 임피던스가 낮고 3번은 높잖아요. 그럼 1번을 들었을 때는 어쨌든 안 좋다라고 느끼고 3번을 들었을 때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질 차이가 있나요? 예, 이 얘기가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론적으로는 임피던스가 좋고 나쁨이 없는데 그렇게 인식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기기 매칭 때문이거든요. 근데 기기 매칭을 설명하려면 이 출력 임피던스랑 입력 임피던스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디오가 기기 하나만 있으면 소리가 나면 좋은데 안 그렇잖아요. 보통 3개, 4개 이렇게 연결해야 되잖아요. 최소 2개는 연결해야 돼요. 헤드폰하고
MP3 두 가지는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연결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제품이 임피던스가 달라요. 이 기기랑 이 기기랑 임피던스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앰프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받을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임피던스가 좀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앰프고 이쪽이 이제 헤드폰입니다. 네, 헤드폰이라고 치면 제가 이쪽에서 뭔가를 받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임피던스가 있는데 이건 사실 출력 임피던스랑 입력 임피던스를 정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전기공학 전공이 아니고 그쪽은 제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제가 아는 한도에서 설명을 편하게 좀 드리자고 하면, 그러니까 임피던스는 전기를 막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보내줄 때는 제가 최대한 많이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임피던스가 낮아야 돼요. 임피던스가 낮아야 이쪽으로 많이 보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출력 임피던스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받아들일 때는 이제 이쪽이 이제 전기를 이제 이쪽에서 받잖아요. 저한테 제가 보내주는 전기를 이쪽에서 받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여기가 이제 입력 임피던스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헤드폰에 있는 임피던스는 입력 임피던스예요. 그러니까 이 임피던스는 높아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류를 많이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큰 소리를 이제 낼 수 있잖아요. 근데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받으면 안 돼요. 가려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자꾸 설치하시겠습니까? 예 누르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예를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최대한 입력 임피던스 쪽에서는 저항을 해야 돼요. 너 진짜 좋은 소리 맞아? 깨끗한 소리 맞아? 아니야? 안 받아. 이런 식으로 좀 높게 벽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 임피던스는 높은 게 좋고 출력 임피던스는 낮은 게 좋은데, 이 출력 임피던스가 그럼 저는 낮고 싶어요. 무조건 낮게 만들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못하는 이유가 출력 임피던스가 낮으려면 제가 힘이 되게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원이 아주 빵빵해야 되고 무거워야 되고 커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출력 임피던스가 낮게 나와요. 힘이 엄청 좋으니까 빵빵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포터블이 안 돼요. 반대로 제가 이제 되게 소심한 DAP나 이제 핸드폰 같은 좀 약간 조그만 친구예요. 전류를 빵빵 보내면 10분 만에 전원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아껴서 내보내야 돼요, 이쪽으로. 그래서 출력 임피던스가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DAP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 같은 거에라고 하니까 이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그런 소형 기기한테 연결을 하고 싶어요, 이어폰, 헤드폰이. 그러면 이쪽은 임피던스, 그러니까 입력 임피던스가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흘려 보내도 이쪽은 크게 받아들여야 재생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거치형 기기, 아주 힘 좋은 거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아주 많이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걸러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임피던스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임피던스가 낮아버리면 주는 대로 다 받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출력 임피던스도 낮고 입력 임피던스도 낮으면 노이즈가 엄청나게 들어와요. 오디오 기기에 달려있는 헤드폰 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피던스가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어폰을 꽂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소리가 나요. 음악 소리, 그러니까 노이즈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입력 임피던스가 높은 뭐 300ohm짜리, 600ohm짜리 헤드폰을 꽂으면 음악 소리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노이즈가 걸러지고. 그래서 임피던스 매칭이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앰프에는 이어폰 꽂지 마세요. 어떤 헤드폰은 뭐 출력 임피던스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T 플러스 A. T 플러스 A였죠. 그러니까 임피던스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보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임피던스를 낮게 한 상태에서 이어폰 꽂으면 노이즈가 나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알 필요가 없긴 한데요. 너무 설명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음린이들에게. 근데 이게 굉장히 최선이야. 이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는 사실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어폰, 헤드폰은 갖고 있는 임피던스가 죄가 없어요. 얘에 맞춘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가 출력 임피던스가 높으면 어쩔 수 없이 얘가 낮아야지 이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출력이 낮으면 얘는 높아야 돼요. 그래야만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얘 자체가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해요. 내가 가진 조건에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어폰, 헤드폰을 리시버라고 부르는 거는 얘가 되게 단순해요. 그냥 보내주는 대로만 받아요, 얘가. 음향기기를 시작할 때는 이 리시버가 되게 중요한데 어느 정도 중급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제가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이쪽 앰프랑 소스기기가 훨씬 중요해요.
퇴근하겠습니다, 저. 아까 내국님이 베이어 헤드폰을 예로 들었었는데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좀 들려고 하는데 특별하게도 모든 헤드폰 중에서 베이어가 딱 같은 모델인데 임피던스를 3종으로 출시했거든요. 그게 32옴, 250옴, 600옴이에요. 다 틀렸어. 같은 모델인데 이렇게 세 가지 스펙트럼의 헤드폰 임피던스를 나눠가지고 제품을 출시했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출시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헤드폰의 그 저항, 임피던스라는 거를 이렇게 그릇에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안에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물을 전기밥으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32옴 같은 경우에는 물을 조금 넣어도 금방 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밥그릇 정도의 전기를 채워넣을 수 있는 거는 뭐 스마트폰이나 DAP 그 정도가 되고 뭐 세수대와 같이 좀 큰 그릇에 물을 채워 넣으려면은 앰프라는 걸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같은 앰프를 물렸을 때 그러면은 어떤 게 소리가 제일 좋냐? 그건 결국 그릇의 크기 차이예요. 결국에 32옴보다 원활하게 앰프를 통해서 좋은 소리를 이끌어내려면 600옴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릇만 크고 스마트폰으로 물리는 그런 물을 채워넣을 수 있는 요소가 적으면은 32옴 같은 저음수가 오히려 제 성능의 사운드를 내는 그런 거거든요. 결국에는 소스기에 맞게 뭐 임피던스가 적합하게 딱 맞아 떨어지면은 그만큼 좋은 소리를 내고 아니면은 어디서는 과할 수도 있고 어디서는 좀 부족할 수 있는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냥 임피던스는 규격일 뿐이고 가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꼭 고임피던스가 고가의 헤드폰은 아닌데 원래 이제 고임피던스가 나온 거는 전문가용 때문이에요. 전문가용,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음악을 향유하게 된 거는 되게 나중 일이고 보통 이제 산업이란 거는 돈 되는 것부터 발전을 하기 때문에 돈 되는 게 이제 공연용이잖아요. 프로용 오디오가 훨씬 더 먼저 발전을 했어요. 지금도 시장이 훨씬 크고 과거로 돌아가 보자면 제일 처음 나온 음향기기는 스피커고요. 그러니까 축전기, 그러니까 녹음했다가 다시 내보내는 이게 가장 처음인데 이거를 크게 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피커가 나오고 스피커용 앰프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저는 이제 만드는 사람인데 이 소리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항상 켜놓고 검토를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헤드폰으로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하죠. 이때는 당연히 헤드폰용 앰프는 없을 때고 그러니까 스피커용 앰프로 이제 끌다가 쓴 거예요, 헤드폰을. 얘를 안 터지게 하려면 임피던스를 높여가지고 얘를 안 터지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휴대용, 조그만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이게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드폰 업체들도 맞춘 거예요. 출력이 낮으니까 조그만 신호가 들어와도 막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을 만든 거예요. 그 임피던스는 기기 매칭의 영역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소리가 작냐 크냐를 결정하는 거는 걔 이제 스펙 보면 음압 레벨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소리가 크냐 작냐를 결정해요. 그래서 임피던스가 높으니까는 얘가 소리가 작겠네, 임피던스가 낮으니까 소리가 크겠네, 이거는 잘못된 상식이고 음압 레벨을 보면 이제 전류가 일정량 들어왔을 때 얘 소리가 얼마큼 키울 수 있어요 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걸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숫자가 크면은 얘는 조금만 볼륨 올려도 크게 나오겠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어폰 헤드폰이 이제 가청 주파수의 음역대를 다 표현하는 기기잖아요. 근데 이게 제품 특성에 따라서 주파수 대역별로 임피던스가 다르게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기기에 이 헤드폰은 32옴이다, 뭐 이제 300옴이다. 이거는 이제 공칭 임피던스라고 해서 그냥 한 지점에서의 임피던스를 대표하는 거고요. 임피던스가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낮은 음에서는 높았다가 뭐 높은 음에서는 다시 낮아졌다가 이렇게 계속 변하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임피던스가 평탄한 애들이죠. 그래서 우리 판매하는 제품 중에 파이베라는 이어폰이 있어요. 그 제품은 임피던스가 일정해요, 항상. 높낮이 따라서. 그래서 임피던스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피던스 매칭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임피던스 변화 폭이 되게 복잡한 그래프를 가진 제품이 있다 치면은 저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소리가. 저는 DAP를 꽂았는데 소리가 별로였어요. 근데 헤드폰 앰프를 꽂았더니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출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그 임피던스 그래프랑 얘가 안 맞아서 그래요. 그 임피던스 매칭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내가 높으면 얘가 낮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적절하게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그래프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낮은데 어느 한 음역대에서 높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음역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DAP잖아요. 출력이 낮아요.
근데 얘가 중고음은 임피던스가 낮아가지고 잘 내줘요. 근데 저음 쪽은 임피던스가 높은 거예요. 그럼 저음이 안 나와요. 이 이어폰에서는. 그래서 이 이어폰에 대한 평가가 계속 바뀌어요. 저는 핸드폰에서 들었었는데 별로였고, 저는 좀 출력이 괜찮은 칸 큐브에서 들었더니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은 매칭을 좀 타네요. 칸 큐브의 매칭이 좋네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작자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잖아요. 좋은 제품 만들었는데 얘는 좋다고 하고 얘는 너무 안 좋다고 그러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너 뭘로 들었니? 막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파이베가 머리를 쓴 거죠. 예, 좋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꽂아도 똑같은 소리 나오게끔 이게 잘 만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임피던스가 이제 대역별로 평탄해야 좋은 제품인가? 또 이건 아닙니다. 이건 개성이에요. 그래서 매칭이 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러니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어렵긴 하긴 하는데 저희는 쉽게 그냥 뭐 조합이 좋아요, 매칭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어요. 어떤 지점에서 이제 임피던스 매칭이 안 좋아 버리면 그 지점이 너무 튀거나 아니면 너무 꺼져 버리거나 이렇게 과학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듣기에는 매칭이 별로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니어 모니터에 DD, BA 그리고 EST가 들어가잖아요. 그럴수록 더 그러면 이런 임피던스 곡선이 좀 출렁출렁거리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BA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속성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BA로만 구성되어 있으면은 임피던스를 물론 맞춰야 돼요. 걔네들도 다. 근데 이제 DD랑 이제 BA랑 EST까지 서로 다른 거를 다 하나로 모아서 이제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장점만 뽑아가지고 하나 좀 넣었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그 임피던스 매칭도 해야 되고 소리를 하나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상하지 않게. 그래서 많은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드라이버 모아가지고 튜닝하는 게 각 브랜드마다 약간 핵심 노하우예요. 그럼 파이베는 하이브리드 제품이 나오기 되게 꺼리거나 힘들어 하겠어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베가 그러면 좋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파이베가 무조건 최강의 이어폰이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폰은 어떻게 보면 약간 불쌍한 게 그러니까 소스기기나 앰프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매니아 분들은 이제 다양한 평가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 손님들은 이제 청원샵 오셔가지고 자기 핸드폰에 딱 꽂고 바로 평가를 하시잖아요. 매니아나 뭐 리뷰한다 그러면은 좀 다양한 기기 매칭을 좀 해봐야 돼요. 이게 임피던스 매칭 때문에 그렇고 아까 얘기한 그 공칭 임피던스를 지정하는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임피던스가 20에서 110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임피던스를 그렇게 표기할 수는 없고요. 60옴 이렇게 정해줘야 돼요, 얘는. 근데 그 60옴이라는 게 그러니까 빈번하면 다행인데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수치의 임피던스를 공칭으로 정할 텐데 제품에 따라서 안 그런 애들도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60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10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제품들은 뭐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베스트한 거는 입력 임피던스랑 출력 임피던스를 똑같이 맞추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제 맞출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헤드폰 앰프도 호환성이 좋게 뭐 헤드폰도 호환성이 좋게 만들고 싶다고 그러면은 입력 임피던스는 높게 그다음에 출력 임피던스는 낮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좋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헤드폰 앰프 중에 아예 이제 출력 임피던스 별로 헤드폰 단자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단자는 하나지만 안에 이제 회로가 있어가지고 그 임피던스를 조절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고급 기능이죠. 보통 그렇게까지 안 만드는데. 그래서 이 기능은 보통 고가의 기기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앰프들을 소개해 보면은 어떠한 헤드폰과도 매칭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단순히 임피던스가 높아가지고 그 헤드폰까지 울릴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에 맞춰서 최적의 그 출력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좋다. 100%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헤드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니아 분들은 이런 이제 고가의 헤드폰 앰프 한 대면 다 연결해서 최적의 매칭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뭐 쉐라드 매장에 그런 앰프가 딱 하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거죠? 너무 적나라한데 독일 T 플러스 A의 HA200입니다. 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1,400만 원짜리인데? 네, 어려운 내용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